수비, 선수비, 후 역습 이래가지고 어머 찐이야 찐. 어머. 어쨌든 풀백이 위치인데 중앙으로 와가지고 미안한데 대본 안 외우고 이것만 이런 것만 봐요?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우리 일단 동네 축구형의 경사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살다 보니 있네요.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정유미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뭐. 예,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릴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배우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너무 설레이고 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걸 막 주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막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네 축구형 용만이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취지에 딱 맞는 분이 처음 온 거예요. 뭐 각설하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맨시티 팬으로 또 이렇게 알려졌어요. 나 깜짝 놀랐네. 이게 맨시티 오시네. 이번 시즌 어웨이 킷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환영한다 생각해서 나 하늘색 입고 왔거든. 예. 물론 이거 골프 옷이지만. 일단 오늘 뭐 축구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쭉 할 거니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요즘 근황 살짝 얘기를 좀 나누고 축구 얘기만 주구장창 합시다. 네네, 좋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오늘도 원래는 그 강원도에서 촬영이 요즘 강원도에서 한참 찍고 있고 우시왕후라는 작품이고요. 내년 이제 오픈 목표로 모두가 열심히 달리고 있고 뭐 내용도 살짝. 그래도 좋죠. 예. 우시왕후에서 누구예요? 우시왕후에서 우시왕후의 언니 역할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순이라는 캐릭터인데 우순. 굉장히 이제 왕가의 동생이 왕후니까 왕후의 언니로서 막 이렇게 좀 욕심도 많고 욕망 덩어리인 그런 캐릭터고요. 욕망 덩어리. 내용이 이제 고구려 시대에 왕이 이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깠죠 여기까지. 예, 그래요. 예, 여기까지. 우리는 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맨시티 팬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사진 7월 말에 상암 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이게 직관을 갔어요. 예. 근데 경기 본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때 티켓팅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때 아마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픈하자마자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막 몇만 명, 무슨 6만 명이 대기 걸려 있고 그래서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는데 내가 순번이 가까울 때 갑자기 화면이 아예 그러고 다시 나가면 다시 또 막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안에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끝까지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그럼 표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 경기 전날 오픈 트레이닝이라고 1시간 몸 푸는 거를 또 직관할 수 있죠 가서. 네, 그 3만 원 내고 보러 갔어요. 이게 경기 당일이 아니구나. 전날이에요. 난 속았다. 오픈 트레이닝 보러 간 거구나. 네네네. 야, 그러면은 나는 봤을 때 그런 거지. 진짜 이게 찐팬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나오는 게 경기를 보고 여러 가지 즐기려고 하는 게 보다 진짜 좋아하는 선수들 보고 싶다. 그냥 좀 앞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실제로 보면 어때? 난 못 봤어. 근데 저도 저기 있는 거 봤어요. 저기 심지어 자리를 저기 지금 뭐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케가 막 제 눈앞에서 막 재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몸 풀어주는 거, 허벅지 계속 돌리고 막 이런 거 보고. 그렇구나. 부상이 있어가지고 아케는. 그래서 아케만 진짜 좀 앞에서 보고 나머지 선수들은 내가 진짜. 그럼 얼마나 보는 거예요 시간은? 1시간. 1시간 하고 나가야 돼 그냥? 네. 와우. 그러니까 얼마 주고 본 거예요 그걸? 3만 원. 너무 귀엽다. 야, 그러면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원활한 토크를 위해서 축구에 대해서 그래도 뭐 저도 뭐 진짜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제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벨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레벨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 해볼게요. 예. 축구를 처음 본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저는 빠지게 된 건 1920 시즌. 아, 1920. 그러면은 한 4년 남짓. 4년 남짓. 네. 처음부터 맨시티를 좋아했습니까? 맨 처음에 본 거는 1920 시즌에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 날아다닐 때였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잠깐만, 그러면 당연히 토트넘인데 왜? 그렇죠. 근데 이제 토트넘이 이 메인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All or Nothing이라고. 예,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됐는데 나도 한번 그걸 봤네.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수를 잡고 선수들과 대화 나누고 훈련하고 전술 짜고 내가 옛날에 막 월드컵 때 봤던 거는 그냥 초록색 잔디 위를 그냥 뛰는 선수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고 그렇지. 내가 사는 곳이랑 별 다르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팀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되게 이게 재밌다 하다가 무리뉴 감독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전술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네. 막 선수비 후 역습 이래가지고 이제 케인을 내리고 손흥민한테 볼을 주고 그거를 이제 손흥민 역습으로 해가지고 넣고 하는 그 전술이 먹히니까 토트넘이랑 팀이 또 살아나는 과정을 또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 감독이 되게 중요하구나. 찐이야, 찐. 하고 이제 다 알아 지금. 다른 팀들을 봤죠. 같이 하는 다른 이제 EPL에 있는 다른 팀들을 보다가 이제 뭐 클럽도 보고 투엘도 보고 쭉 보다가 펩이 이제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외모부터 눈에 탁 들어오죠. 네, 반짝거리고. 반짝거리고 네. 잘생겨서 또. 네, 너무 좀 스타일 섹시하잖아요. 좋고. 스타일 좋아. 맞아요. 네, 그래서 펩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를 찾아보고 그 전술을 이제 또 그라운드 위에서 너무 잘 표현하는 그 모든 선수들이 다 너무 대단한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데브라이너가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야. 근데 보니까 유미 씨가 말이 많네. 내가 그냥 하나 물어봤는데 지금 쫙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 얘기 들으니까 일단 맨시티에 대해서는 그리고 축구의 기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후반 몇 분씩 하는지 알아요? 45분씩 90. 통과 요거. 예. 기본부터 1단계부터 가. 1단계부터. 너무 여기서 긴장했어요. 탈락할 수도 있어. 다 아는데. 자, 그러면 쿨링 타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더울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울 때 선수들 몸 식히는 시간 주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던 게 모아가지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전술을 막 하잖아요. 근데 말 또 많다, 말 옆에 많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딴 팀이 옆에 와가지고 마시는 척하면서 막 듣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자, 알았어요. 이거 통과. 보통이 아니네. 자, 그럼 조금 이제 수준을 높일게요. 예, 두 골은 이제 우리가 뭐 멀티골이라고 하고 세 골은 이제 해트트릭이라고 그래요. 네 골은 뭐라고 그럽니까? 포트트릭? 난 잘했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넣었다 이런 걸로. 그러면 맨시티 좋아하잖아요. 네. 창단 연도. 여기에 걸리네. 1894년. 잠깐만, 여기 왜 써 있어? 이야, 대박.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재치까지 있었어.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진짜 찐팬이네. 여기 엠블럼에 창단 연도에 있는 걸 아네, 지금. 야, 그러면 인버티드 풀백. 인버티드 풀백은 알죠. 인버티드 풀백은 펩이 지난 시즌에도 너무 많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했고 어쨌든 풀백의 위치인데 중앙으로 와가지고 이거 다 통과.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다 통과. 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축구 팬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야, 정임 씨가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축구를 특히 EPL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쨌든 19년도 그 무렵에 그때 이제 19년 말까지 해가지고 제가 건법남녀라는 드라마를 쭉 시즌제로 찍고 있었는데 1, 2까지 그때 네, 그죠? 그래서 2 이제 나왔었죠. 찍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 이제 뭐 권법이 뒤가 나오냐 아니면 뭐 다른 작품을 들어가냐 하면서 이제 다음 작품을 선정하기까지가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몸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뭔가 머리는 되게 복잡했던 축구를 보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막 그렇게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바로 그 동물적으로 막 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얼만큼 연습을 해야 저렇게 되는 거며 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그 무한히 많은 선수들 틈에서 대박이다. 어떻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승부란 게 이런 거고 도전이란 게 이런 거고 막 그렇게 좀 뭔가 알겠어요. 삶에 대한 진단이 나왔어요. 우울증 극복 방편으로. 펩 가르디올라에 대해서도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펩 가르디올라는 100점 만점입니까? 좀 마음에는 100점 만점인데 그래도 95점. 5점 빠져요? 5점 왜 빼요? 앞으로 더 해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맨시티에 끝까지 계셔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100점 드리면 아니란 생각하실까 봐. 아니 근데 그러면 95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서 펩이 어떤 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 현대 축구로 오는 그 기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더 앞으로 그럼 나은 발전적인 부분을 조금 응원하고 막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 획을 크게 걷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펩 대 퍼거슨 이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펩 대 퍼거슨. 전 당연히 펩 아닌가요? 당연히 그냥 노타임이네. 아니 트래블도 2번이고 그건 이미 뭐 말할 수 없는 업적이고 미안한데 대본 안 외우고 이런 것만 봐요? 뭐 이렇게 트래블 2번도 알아? 저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얘기합시다. 트래블 2번 한 거 대박이잖아 진짜. 네,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제 또 3번까지 노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올해도 하면 대박이야. 펩은 어쨌든 3월 이후부터 확실하게 좀 더 기세가 올라오는 펩 축구의 그런 그 루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좀 막판까지 좀 펩의 루틴까지 하고. 그 저기 막 음식점 같은 것도 하세요. 저 영국에서? 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니 나중에 가면 한번 가보려고요. 난 그런 정보까진 몰라. 찐이네. 아니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팀. 그렇죠. 요게 또 얘기하면 재밌어요. 올해 프리미어 리그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라이벌 팀들을 지금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일단 아스날. 그렇죠. 첫째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리버풀 올해 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리고 맨유 꼽아야 맨유, 되고. 그쵸. 그리고 저는 꼽아요. 토트넘. 토트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잖아요, 역시. 그리고 왜냐면 토트넘은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토트넘은 맨시티에 되게 강해요. 맞아요. 그쵸? 상성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맨시티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토트넘에 왜 약합니까, 맨시티? 뭐가 운때가 안 맞나? 뭐가 기운이 약간 이렇게 뭔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토트넘만 만나면 그렇게 더블도 당하고. 운때 기운을 얘기해요, 갑자기? 그거는 이 토트넘에는 솔직히 빠른 손흥민이 있으니까 손흥민이가 맞아요. 날아다녀요. 네. 그럼 올해 아직 안 붙었잖아요, 토트넘 맨시. 네. 이제 저기 북런던 더비 하잖아요. 네. 아스날이랑. 그렇죠. 그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태까지 토트넘을 맡았던 감독에 비해 라인을 엄청 올리고 진짜 공격 축구를 하니까 토트넘 축구를 원래는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박. 안타깝고 약간 그렇지. 보고 있으면 왜 우리 소니가 저기를 가서 그렇지. 그렇게 손흥민이 혼자서 무슨 뭘 맞아요. 어떻게 다 뛰어. 손흥민이 다 했죠 뭐.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전체적으로 올리고 네. 공격에 활성화를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토트넘이 이렇게 되게 재밌는 축구를 재밌는 축구. 하는구나. 그게 일단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저번 셀틱도 그렇고 보면은 좀 올리는 감독이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맨시티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좀 영리하게 올리기만 하지 않고 좀 수비를 체계를 갖춘 채로 아스날을 만날 것인지 좀 유연하게 할 건지를 뭐 그때 보면 여자 좀 한준이야. 이 정도면 여자 장지혁이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반가운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이 수준, 깊이.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 선수는 왜 이러느니, 이 선수의 맞아요. 뭐 그리고 감독의 전략까지도 뭐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트넘은 올해 북런던 더비를 보면서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우승의 걸림돌이 될지는 한번 느껴보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리버풀도 무섭죠. 리버풀이 저는 클럽 감독 좋아하고 워낙에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잘 못하면 그냥 감독 경질이라는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드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좀 한 감독이 그래도 조금 오래 한 거에 대한 예우를 주고 그렇게 오래 조금 진득하게 지켜보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첼시가 좀 안타까웠던 거였고. 아, 그렇지. 예. 네. 첼시는 그냥 제껴놨네, 그냥. 안타까웠던 거고. 뒤로 가봐. 첼시는 그렇고. 근데 리버풀은 어쨌든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클럽을 믿고 계속. 네, 지금. 선수들도 기량이 좋고 살라가 또 사우디를 안 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맨유는 어때요, 맨유? 맨유는 표정 좋다. 아. 왜냐면 이게 또 맨체스터 더비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맨유는 살짝 깔고 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맨유는 좀 걸리지 않을까요?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 맨유 팬 의식하지 말고 솔직히 하는 거 얘기해봐요. 테나 감독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여기 왜냐면 부상 선수들도 많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팀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의 뭐 레벨들은 다 좋죠. 카세미로가 레알 때보다는 조금 기량이 조금 좀 처지는 조금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느낌도 없지 있고. 않아 있는 느낌. 자, 그럼 여기서 아스날이 등장합니다. 아스날. 자, 올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스날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도 그렇게 느껴요? 그렇죠. 아스날이 가장 좀 위협적이죠. 아스날 위협적이고 뉴캐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뉴캐슬도. 근데 아스날이 제일 네. 만약에 눈의 가시 가장 큰 가시라고 하면 아스날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보면 펩 아래에서 또 배우고 그걸 토대로 이제 읽어 나가고 있고. 아르테타 본인 식의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펩이랑 같이 이제 붙었는데 아르테타가 이길 때 펩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키운 자식인데 호랑이를 이놈한테 키웠네. 내가 네. 당하네. 호랑이 키웠네. 이럴까봐 펩의 가슴 아픔 때문에 아스날은 꼭 아직 넘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스날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이제 본인 회사 이제 본부장님이 축구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분이 또 아스날 찐팬이라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러면은 같이 나올까 하다가 다행히 그분이 오늘 왔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오셔가지고 아스날 얘기 나온 김에 저분 긴장하시네. 물 한 모금 드려. 진짜 웃긴 게 나는 이 두 분이 같은 회사고 또 본부장님 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겠거니 했는데 워낙에 또 큰 회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났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린대요. 예. 근데 저는 뭐 축구 얘기만 하니까 아니 특히 저희 동네 축구형 용만이를 또 많이 보신다고 얘기를 또 이렇게 들었어요. 거의 많이 본 것 같아요. 월드컵 때부터. 그러시군요. 진짜 찐 축구 또 팬이시고.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틱 스토리에서 배우 사업부 이본부를 맡고 있는 홍준입니다. 뭐 2본부까지 얘기해요. 예. 최근에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이본부.
그동안 다른 본부였다가 같이 이제 이제 뭐 잘 됐네요. 겸사겸사 오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네요. 야, 근데 본부장으로 만나서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야, 여기서 갈라지네. 아스날 팬이에요. 또 제가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처음 만나서는 뭐 이렇게 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불꽃이 튀어요. 아니 근데 아스날을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축구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막 이제 해외 축구 막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무패 우승할 때 그때도 이제 너무 멋있는데 그때 막 피레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피데스를. 네, 그래 그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게 될 때는 사실은 팀이 잘해야 잘해야. 좋아해요. 지금 한참 좋을 때고 그때 좋을 그때 때. 제일 잘할 때였으니까. 그럼 빠르게 일단 뭐 왜냐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이렇게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이건 뭐 이거 알래나 모르겠네 이런 거. 옵사이드 알아요? 네, 오프사이드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네, 오프사이드 알고 있습니다. 옵사이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축덕이냐 축덜덜이냐 우리가 그거를 지금 레벨 덜덜이 쪽에 가네요. 물더리 쪽일 것 같습니다. 이거 1863년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1863년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축구 볼륨 이거 알아야죠. 처음에가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더 좀 낮출게요. 좀만 낮춰주세요. 들것 알아요? 들것? 들것 이거. 아플 때 들어가잖아요. EPL은 어디 제품 씁니까? 스타는 아닐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영국 거 그냥.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국 거 쓰죠. 이분들이 뭐 중국산 안 써요 잘. 영국 거 튼튼한 거. 자, 아스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스날 운동장의 명칭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총 관중 수는 몇 명입니까? 6만으로 시작해요. 6만 7,800? 7,800?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나 이거 맞추는 줄 알았어. 6만 704명. 자, 축 덜덜이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축구를 본인이 좋아하면은 정유미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축구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오늘 좀 전에 얘기 쭉 들었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높은. 네. 거의 지금. 네. 그렇죠. 거의 축덕 수준이야 지금. 진짜 이거는. 같이 대화 수다 좀 진짜 많이 많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그래요. 아름다운 한 회사 내에서의.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작년에 아스날이 우승을 하나 싶었잖아요. 근데 이거 뒷심이 좀 밀리면서 그때 어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미래가 너무 밝으니까. 미래를 보고 참았다. 네.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스타일이네요. 오래 보면 되니까. 네. 오래 보면 되니까. 그때 반면에 또 맨시티는 환호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스날 팬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러다 미끄러지는 게 아스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아스날이? 예전부터 뭐 사스날 뭐 이런 게 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스날 축구 팬들이 너무 많이 보시니까.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아스날 구단 관계자인 줄 알았어. 축구라는 게 사실 어느 팀 좋아하면은 상대 팀 뭐 야유도 하고 외국인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올해 얘기만 좀 해볼게요. 일단 왜냐면 올해가 좀 핫하니까. 아스날 올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너무 잘할 것 같고요. 네. 1, 2위 싸움. 저기요, 적어도 정유미 씨 정도는 얘기해야죠. 정유미 씨는 아까 뭐 전략적인 것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분 진짜 너무 잘할 것 같고요. 근데 왜 잘할지를 좀 그려서. 이제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그 어린 친구들로 몇 년 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결실을 이제 점점 보이는 게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고. 와우. 올해 곳곳에 좋은 영입들을
했는데 어. 부상도 있고. 그렇죠. 올해 좀 영입한 사람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전 팀버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쳤가지고 라이스가 너무 또 잘하고 있어요. 데클란 라이스. 아, 라이스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 조직력도 좋아지고 해서 1, 2위 싸움을 정말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야, 이런 거 재밌겠다. 상대 팀들을 알잖아요. 그래도 야, 이 선수는 너무 위협적이다.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맨시티에 누가 무섭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혼란이 제일 아, 혼란. 네, 전체적으로 다 잘하지만 어. 그래도 결정력이 너무 좋으니까 어. 네. 아, 홀란드 같은 선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겠죠. 근데 어. 제수스가 또 잘하고 있고 마르티넬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 탐은 나지만 우리도 잘하고 있다. 네, 네. 아, 잘하고 그렇구나. 있는. 자, 그럼 반대로 유미 씨가 봤을 때는 아스날은 조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한 명의 위협적이라는 느낌보다 진짜로 만나면 좀 무서운 느낌이 조직력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와가지고 너무 부럽고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나 잘하고 외대가르드. 외대고를 너무 그렇죠. 외대고로. 저는 그냥 솔직히 잘하는 팀 좋아하거든요. 제가 팀을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팀이 있었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시네 보니까. 근데 아스날의 매력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스날을 왜 좋아합니까? 첫 인상이 좀 중요하잖아요. 뭘 좋아하는. 그렇지. 그때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 이런 게 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된 아,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되셨죠? 연수로 따지면 지금 거의 한 7, 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나? 네. 아, 좀 마음고생 좀 하셨네, 그동안. 작년 이전까지는. 아, 완전히 죽 썼잖아요. 근데 토트넘이 있었으니까. 네. 한국 축구를 좋아. 손흥민이 아스날은 가슴에 품었지만 토트넘도 이쪽 가슴에. 이쪽에 이렇게. 아, 그러면 토트넘하고 아스날하고 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 응원합니까? 그래도 이제 손흥민이 골 넣고 아스날이 이제 이기는. 네, 그게 가장 베스트죠. 맞아.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토트넘하고 맨시티 붙을 때도 그래요? 그럼요. 손흥민 그래도 공격 포인트라도 쌓으면 너무 좋죠. 야, 예를 들어 4대3 줬네. 손흥민 해트트릭했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 아, 웃긴다. 딴 거보다 아스날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점 차 정도로 아스널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한다면 골잔치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점수 차가 많이 나게 이기든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아, 골은 무지하게 터질 것 같다. 하베르츠도 살아나고 그리고 중앙이 워낙 또 탄탄하고 공격진에서도 좀 진첸코 돌아오고 그러면 진짜 박 터지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작년에 못한 거. 네, 올해 위험 요소가 좀 있지만 표정 비장하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올해 우승 본다. 네. 가능하다. 맨시티는 올해 네 어쨌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포지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 어쨌든 저는 원래 균도안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균도안이 이제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좀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균도안이 너무나도 많은 걸 해줬었는데. 네, 이렇게 해결사 같기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아우르고 전체를 도와주기도 하고. 주장하면서 다 하고 결정적일 때 골도 넣고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덕배도 좀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무튼 덕배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 포지션을 대체할 자원을 조금 어린 자원에서 좀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로드리가 지금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로드리의 그 좀 이렇게 좀 쉬게끔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켈빈 필립스가 너무 안 좋아서 켈빈 필립스가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착해서 좋은데 착한 만큼 조금만 더 잘해주면 로드리가 좀 덜 힘드니까. 이 정도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전망이 얘기 들으면서도 지금 막 아주 지금 놀랍네요. 그렇죠? 놀랐어요? 나중에 모여가지고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아스날이랑
맨시티랑 할 때. 야, 이 회사 독특한데. 아스날 사랑하는 팬이 있거든요. 우리 피터라고. 혹시 알아요? 보셨어요? 네, 유튜버 같은 것들 많이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아스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왠지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럽니까? 어때요? 아, 당연히 좋아 보이죠. 네, 너무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피터에게 영상 편지 한번 제가 전해줄게요. 네. 피터 형님 꼭 만나서 아스날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형님이세요? 네, 한 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주변을 다 아네. 아, 찾아봤어요. 혹시 그 펩 감독한테 뭐 이렇게 영상 편지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 본부장님. 재밌네요. 저도 본부장님 처음 뵀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희 본부장님 너무 좋아요. 잘 될 것 같다. 아주 좋을 것 같아. 아, 야,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좀만 더 나누고, 무엇보다 맨시티 지금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지금 뭐 좋아하신 지 한 3, 4년 됐잖아요. 역대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뭐 혹시 좋아하는 선수들 있나? 아, 역대 선수들 거는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찾아보면서 보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당연히 뭐 아구에로 있고 아구에로 있죠. 다비드 실바나 맞아, 실바. 다비드 실바 지금 은퇴를 무릎 다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다들 되게 다비드 실바 안타까워하던데. 너무 환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 그때 봤다면 진짜 찐팬이 됐겠다 싶은 뭐 콤파니나 콤파니 야야 그렇죠. 투레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선수들 맞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한 팀에 이렇게 오래 몸을 담는 그 자세도 좋고 그래서 김덕배가 제가 이제 남자로서 느낄 때도 참 축구 스타일도 그렇고 난 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안 하잖아. 맞아요. 김덕배는 느낌에 막 양복 입고 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품격이, 품격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매수 위여가지고 특히 막 저쪽으로 맞아요. 패스해줬으면 좋겠 생각할 때 그냥 패스가 가잖아요. 바로 어떻게 그렇게 시야도 넓고 시야도 넓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근데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데 지금 뭐 평가도? 워낙 잘한다는 선수들이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그 스탯만 맞다. 놓고 뭐 비교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포지션이 다 다르고. 이럴 때 발롱도르 같은 거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발롱도르 한번 받아야 되는데. 뭐 올해 발롱도르도 지금 메시냐 뭐 저기냐 홀란이냐 뭐 얘기가 있는데 올해도 메시가 받겠죠? 예. 그렇죠? 아마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덕배 같은 스타일이 한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올해 트랩을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그렇죠. 내심 욕심은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너무 염원하지만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 리그 4연패 하면 너무 좋겠고 이제 챔스 이제 연속으로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더 포즈난이라는 그 네. 응원 네네네. 알죠? 네. 이런 것도 왜 됐는지도 알고 계시고 다. 왜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포즈난이라는 팀이 있어요. 포즈난이라는. 네. 그 팀이랑 옛날에 붙었는데 거기가 뒤집어서 막 뛰는 걸 보고 맨시티가 충격을 상대 받고 팀으로 만났는데, 상대 팀으로 만났는데 기분 막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맨시티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그렇다. 포즈나는 근데 전 좀 상대 팀한테 좀 미안한 응원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잘 가세요 노래 나오듯이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 네네네. 그런 의미로 하면 되는데 초반에 그러니까요. 너무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저거 파도 타기 정도로 하고 포즈난으로 돌리는 거 이제 후반 좀 말미쯤에 하면 너무 좋겠다. 응원 문화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본인의 견해가 있네요. 그렇죠. 파도 타기 좀 잔잔하게 하다가 그렇죠. 너무 긁지 말자. 네. 하다가 이제. 자, 그러면은 맨시티 다음으로 응원하는 팀. 맨시티 다음으로 응원하는 팀이요? 없으면 없어도 되고요. 뭐 없네요. 그래도 토트넘?
아니요,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입문하게 된 데는 토트넘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처럼 그렇죠. 그냥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주장도 또 다셨고 하니까. 근데 토트넘을 응원하고 싶은데 토트넘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어떨 때? 레비 회장이 너무 그 선수단 운영을 진짜 개떡같이 할 때. 네. 맞아. 왜 그렇게 돈을 안 쓰고 맞아.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좀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어떤 때는 좀 무슨 얘기인지 빅스타도 알아. 네. 제대로 된 인물을 그렇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대충 키워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하면은 그거는 맞아. 빅4나 이렇게 위로 오기에는 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렇게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 거를 여실히 세상에 드러나게 아예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나도 아니 망하는 것까지는 그게 아니고 나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아니 죽 썼으면 좋겠다 아예. 네. 손흥민은 아깝지만 저 한 사람이 얼마나 저 만행을 저지르는 건지. 조금 잘하려고 하면 감독 잘라버리고 눈을 갑자기 데려오더니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분이 잘하는 거에 기고만장해서 웃을 그 레비를 생각하니까 그치. 조금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냥 진짜 순수하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토트넘 전망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 토트넘 전망이요? 맨시티 전망 말고. 다들 궁금해하니까 맨시티는 아까 전망을 했고 네네네. 토트넘 전망. 토트넘 전망. 4강 안에 들을까요? 토트넘이요? 네. 챔스 티켓을 딸 수 있을까? 아니면 챔스권 경쟁이 4위 아니냐, 6위 아니냐, 아니면 아웃이냐 이렇게 듣고 봤을 때 지금 기세로는 솔직히 4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좀 유연한 걸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한데 아주. 야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EPL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한국 선수들 굉장하잖아요. 예. 너무 잘하고 있죠. 혹시 유미 씨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선수 참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데 뭐라든지 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쭉 봐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팀을 좀 팀복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면 본인도 좀 굉장히 좀 약간 우울해하는 게 뭔가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누나의 마음이네. 또 슛돌이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막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덕배처럼 그렇게 이제 발밑도 좋고 그렇죠. 시야도 넓고 그래가지고 뭔가 플레이메이커의 기질이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영리하잖아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 가서 너무 좋지만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맞아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뭐 초반에 좀 부상도 있고 그리고 대표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자리를 못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잘 이겨낸 게 또 이강인이었으니까 그동안. 그래요. 자, 이강인 씨에게 편지 한번 쓸까요? 짧게라도? 이거 되게 민망하네. 본부장님 되게 잘하셨네요. 이강인 선수, 너무 잘해내고 있고,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게 축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야 따뜻해. 예. 진짜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나는 왜냐면은 축구에 대한 뭐 깊이가 생각보다 너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 좀 이런 게 있네요. 말이 너무 많았죠. 많긴 많아. 지금 또 이제 촬영 또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거 언제쯤 나오는지. 어쨌든 24년 오픈 예정이고요. 올해 꽉 채워서 열심히 찍을 테니까 여러분 우시왕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욕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정유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와 축구에 대해서 무지 잘하네.